김정우는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선택한 롯데월드 근처에서 상대 여성을 기다렸다. 소개팅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했던 그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자 느낌이 왔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줍게 다가온 그녀는 인사를 건넸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소개팅녀, 이어서인지 역시나 이쁘다. 연예인 못지않은 미모와 화장빨을 하고 있었다. 키도 크고 하이힐도 신었다. 그녀는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고 김정우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놀이동산에 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요, 놀이동산가요? 라 말하며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놀이동산이 별로인가? 연애를 얼마나 쉬고 있었는지 김정우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나도 처음에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드나? 라고 생각했다. 김정은이 너무 말이 없자 오늘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라고 말한 소개팅녀에게 지금 학생들이 있을 시간이 아니죠. 라며 대화를 끊었다. 나도 저랬을래나. 롯데월드에 들어가자 김정은과 소개팅녀는 음식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다. 음식이 나오고 김진아는 맛있었는지 제 거 함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었고 김정우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돌렸다. 첫 만남에서 이런 행동이 상대를 당황시킬 수도 있는데 김진아 얼마나 쪽팔렸을까? 밥을 먹고 있던 중 김정우는 갑자기 일어나 나갔다. 소개팅녀가 말이 많고 덜렁거려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신발가게였다.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니는 그녀가 많이 불편해 보였나 보다. 이 정도면 연애세포가 아예 죽지는 않았나 보다. 식사를 마치고 롤러코스터 쪽으로 향했다. 소개팅을 위해 하얀 드레스를 사서 입고 헤어샵에서 비싸게 머리까지 한 김진아는 망신창이가 되어 나왔다. 치마 입은 그녀에게는 다리를 가릴 덮개 한 개가 없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본인도 모르게 김정은을 째려보았을까. 방송 한번 타보려 나왔다가 고생이 많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김정우는 바이킹을 탔다. 이쯤 되면 방송이고 소개팅이고 뭐고 그냥 놀러나온 동네 삼촌 같다. 김진아는 자기 좀 보아달라고 있는 척, 없는 척, 애어린 척, 아픈 척, 무서운 척,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김정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냥 바이킹을 즐겼다. 이 사람 정말 소개팅하러 나온 건지 의심스럽다. 롯데월드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했다.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 맥주집이었다. 술이 들어가고 처음 만남의 어색함도 사라져서일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었다. 김정우는 오늘 만남이 좋았었냐고 물어보았다. 김진아는 솔직히 놀이동산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김정우는 놀이동산은 평소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자주 와보지를 못해 오늘 와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롯데월드 근처로 장소를 잡았을 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진아는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도 몰랐을 텐데라며 솔직히 아쿠아리움이나 아이스링크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 내 첫인상은 어떠했어요? 라고 말했다. 김정우는 첫인상이 밝아 보여 좋았다. 라고 말했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냥 그랬었다 보다.
술이 돌자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김정우는 자신은 사회생활을 친구들보다 먼저 시작해 철은 일찍 들었으나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친구들과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 했다. 대화가 너무 진지해지자 김진아는 이야기를 돌렸다. 연애를 많이 해보았거나 남자를 좀 만났나 보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 이상이다. 김진아는 소원이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가서 조개구이를 먹어보는 것이라 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조개구이를 안 먹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순진한 척하는 것인지 아님 애프터를 유도하려고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김정우는 다음에 만나면 운전도 가르쳐주고 조개구이도 먹으러 가자고 하며 다음에도 만나자고 말했다. 김진아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김정우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데이트를 하기 위해 김정우는 김진아 집으로 갔다. 김진아는 한껏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김정우는 김진아 옷을 보며 태극기네, 태극기 라며 칭찬을 해주었다. 그냥 할 말 없어서 한 것 같은데 한다는 말이 참 김정은 같다. 그리고 그들은 잘 사귀던 연인들도 돌아서게 한다는 연인 교습을 하기로 했다. 김진아는 현재 장롱면허 6년 차다. 김정은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달라고 한 것은 아마 김진아가 김정은 성격을 알기 위해 일부러 계획한 일인 것 같은데 만난 지 두 번째인데 좀 무리수가 아닐까. 아마 첫 만남에서 너무 실망한 김진아가 운전 연수 시켜주는 모습 보고 성격 안 좋으면 방송 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운전호 고습은 처음부터 덜컹거렸다. 아파트 문을 나가는데 대도 시동을 2번이나 꺼뜨렸다. 김정우는 예상외로 침착하게 운전을 알려주었다. 전후방 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아파트 입구를 나가고 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그냥 돌진했다. 도로에서는 차가 점점 옆으로 쏠려 옆 1톤 트럭과 충돌할 뻔도 했다. 김정우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고 표정이 자꾸 이그러지기 시작했으며 손으로 자꾸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거 방송만 아니면 정말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차는 잘 달리던 노선을 이탈하여 어느 이름 모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오르막길에서 김진아는 버벅거렸고 뇌에 버퍼링이 온 듯 보였다. 너무 위험해 보였는지 김정은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 오르막길을 올라와서야 김진아에게 다시 자리를 내주었다. 차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인천공항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도 한산하고 직선도로라서 운전에 여유가 좀 생겼다. 김진아가 속도를 올리자 김정우는 무서웠는지 좀 천천히 달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차를 끌고 나갔고 남자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김진아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진아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다. 김진아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김진아 아버지는 노는 거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겠지 하고 쌍팔년도 유머를 날렸다. 아버지는 너는 운전 중이니 남자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했다. 김정우는 처음으로 김진아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자세도 참으로 공손하게. 김진아 아버지는 남자친구 맞냐고 물어보았다. 김정우는 서로 알아가고 있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아 아버지는 소위 썸 타는 사이냐고 물었고 딸 가진 아버지로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다. 김진아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고 김진아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김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때 김진아가 운전 중이니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너무 곤란해해서였다.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끝낸 김정은은 어딘지도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로 멘붕이 왔다. 김정은과 김진아는 조개구이 집에 도착했다. 가게 앞이 바로 바다라서인지 풍광이 좋아 보였다. 조개구이 집에 온 것은 1회 방송 마지막에 했던 약속 때문이다. 김진아가 소원이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조개구이를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김정은이 그럼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보자 라며 약속했기 때문이다. 조개구이집에 도착하자 김정은은 특유의 개매너를 발휘하여 여성의 자리는 그대로 놓고 자기 자리만 따갔다. 보통 소개팅녀이고 관심이 가는 이성이라면 자리 정도는 따가주는데 김정은은 김진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가 보다. 그냥 아직까지는 방송 분량 찍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김정은이 열심히 자기 자리만 닦고 있는데 김진아는 바다를 보며 오늘 분위기 죽인다 라 말했다. 그리고 가게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바다에 못 내려가네 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김정은은 바닷가 건이는 코스는 아닌 것 같다 라 말하며 분위기를 깼다. 너 운전 연수 시켜주고 너의 아버지와 전화통화하느라 많이 피곤하니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술 마시며 방송 분량 채우자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자리를 잡고 앉아 마주보고 있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산, 바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산이라 말했고 김진아는 바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양념, 후라이드 라고 말하자 김정은은 양념이라 했으며 김진아는 후라이드 라 말했다. 이쯤 되면 보통의 경우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김정은은 뭐가 그리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는지 마지막으로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라 말했고 김정은은 짜장면을 김진아는 짬뽕을 말했다. 김정은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안 맞지라며 아쉬워했다. 김진아는 세트 메뉴 시키면 되지라 말하며 애써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했다. 무엇이라도 한 가지 비슷한 점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김진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김정은은 술은 무엇을 가장 잘 마시냐 라고 물어보았다. 김진아는 저만의 술 마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무조건 처음에는 맥주와 소주 아니면 소주와 탄산수를 섞어서 마신 이후에 계속 소주를 마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자기는 섞어 마시면 빨리 취한다 라고 말하며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사실에 쇠기를 박았다. 이들은 정말 맞는 게 없다. 김정은은 내가 술을 잘 못 만드는데 하며 폭탄주를 만들려고 했다. 김진아는 병을 달라고 하며 회오리를 돌리고 소주 그린라이트를 선보였다. 이 여자 술 좀 마셔본 것 같다. 구력이 장난 아닌 듯 하다. 김정은이 소맥을 마는데 소맥 비율은 1대2가 좋은데 라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아 주량도 장난 아닌 듯 하다. 그리고 이 커플은 계속 술을 마신다. 근데 정말 맛깔나게 먹는다. 화면을 보고 있는 나까지 술 사러 갈 생각이 날 정도로 무슨 술 광고라도 찍듯이 마셔댄다. 김진아는 술은 마실 때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잠드는 방법을 2가지 소개했다. 이렇게 잔을 들면 잔이 부딪힐 때 소리가 너무 좋아서 술이 빨리 깬다고 한다. 술이 많이 들어갔는지 김정은이 좀 피곤해하자 김진아는 김정은에게 솔직하게 술 주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김정훈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마시지 말라는 김진아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아마도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술이 좀 일찍 취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긴장을 많이 한 것은 운연 연습시켜주느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훈은 작은 소리로 너 참 귀엽다 라며 말했다. 처음으로 하는 감정 표현이었는데 김진아는 못 들은 듯하다. 못 들은 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김진아는 김정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차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왔고 김정훈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거 못한다며 무지 설레발이다. 무척 쑥스러운 척하며 마치 남자에게 이런 선물은 처음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숫기가 없다면 어떻게 방송을 찍니? 라고 말해주고 싶다. 선물은 운동화였다. 1회 때 운동화를 사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같은 것으로 사왔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커플 운동화가 되었다. 김진아, 이 여자 연애를 이끌어가는 것이 거의 연애에만 작가 수준인 것 같다.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말하며 애프터 신청을 이끌어내더니 같은 운동화를 사와서는 커플템을 만들었다. 세 번째 데이트 장소는 연트로파크에 있는 김진아가 자주 가는 반지하 술집이다. 김진아는 추석 때 만취한 이후 처음이죠 라고 인사를 건네며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가게에 들어온 기억이 5번인데 밖으로 나간 기억이 없네요 라고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소개팅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김진아도 은근 푼숙기가 있는 것 같다. 주점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뻐서 술 마시기에 괜찮아 보였다. 김정훈은 오늘은 진아에게 다 맡길 거야. 오늘은 안주도 너 맘대로 해. 라고 말하며 쿨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째 쿨하기보다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김정훈이 지금까지 만남에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다. 김진아는 오빠는 술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라고 말을 꺼내며 메뉴판을 보았다. 김정훈이 우리 지금 낮술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응 이라고 김진아는 대답했다. 김정훈이 낮술하는 거냐고 물어본 시간은 오후 3시였다. 김진아는 가방에서 술, 해독 드링크를 여러 개 꺼냈다. 오빠의 간은 소중하니까 라고 말하며 드링크를 김정훈에게 주었다. 오후 3시 낮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할 만한 멘트는 아닌 것 같다. 김정훈은 얼마나 먹이려고 라고 말하였다. 할라토닉, 김진아가 오늘 처음 만든 칵테일이다. 제주도 소주인 한라산의 토니워터 그리고 레몬을 넣은 것이다. 김정훈은 맛이 술 같지 않고 부드럽고 좋다며 칭찬했다. 김진아는 음료수 같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한 방에 훅 가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였다. 김정훈 옆에 거짓말 탐지기가 보였다. 김진아가 한번 해보자고 했고 김정훈도 좋다고 말했다. 김진아가 첫 번째로 김진아는 충분히 매력있는 여자이다 라고 말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정훈은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김진아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여자이다. 긴장된 순간 나온 결과는 거짓이었다. 김정훈은 기계가 미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김진아는 실망의 눈으로 제정신으로는 못 있겠다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술이 막 깨네 라고 말하였다. 술을 마시면서 술이 깬다라고 말하다니 대단한 여자다.
김정훈은 이 거짓말 탐지기는 랜덤이야 라고 말하였다. 또 기계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김정훈은 김진아에게 너 일본에 갔을 때 너는 하루에 한 번 김정훈을 생각했다 라고 질문하였다. 김진아는 이유 있어 라고 말하며 그렇다 라고 말하였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뭐가 이유가 있다는 것인지 결과는 진실이 나왔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김진아는 김정훈에게 사람이 진실해야 좋으빠 라고 말하며 갈구었다. 그리고 실망스런 모습으로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김정훈은 재도전을 하였다. 김진아가 인본에 갔을 때 전화를 하려고 했다 라는 질문이었다. 김정훈은 연락하려고 했다 라고 말하였다. 결과는 거짓이 나왔다. 실망한 김진아의 입에서 훈민정음의 된소리 상시옷이 나왔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김정훈은 거짓말 탐지기를 믿지 말라고 말하며 옆으로 치웠다. 김진아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주종을 한라산에서 참이슬로 바꾸었다. 김진아는 소주병을 들고 회오리를 시전하였다. 그 모습이 멋져 보였는지 김정훈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이 20대 후반이 돼서 소개팅남 앞에서 쇼하는 여자나 그것이 멋있다며 알려달라고 말하는 40대 남성이 과연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김정훈에게 회오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두 남녀는 연애를 너무 오래 쉬고 있었다고 한다. 주종을 소맥으로 바꾼 김진아는 포도봉봉을 귀엽게 흔들었다. 김정훈은 뭐 광고 찍으세요? 라고 말하였다. 광고 찍어야죠. 라고 김진아는 속으로 말하였다. 두 번째로 김진아가 만든 칵테일은 포도알 소주였다. 입안에 청포도 향기가 퍼지는 화이트 와인 맛의 칵테일이다. 김정훈은 정말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다. 세 번째로 만든 칵테일은 소주에 곰젤리를 넣은 곰젤리주였다. 요새 한참 유행하는 칵테일로 진한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비추라고 한다. 네 번째로 만든 칵테일은 밀키스였다. 소주에 맥주 그리고 사이다로 만든 것인데 김정훈 입맛에는 별로였는지 표정이 좋지 않다. 다섯 번째는 고진감래로 콜라와 소주 맥주를 넣고 만든 것이다. 김정훈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고진감래주는 벌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손가락 씨름을 하여 진 사람이 먹기로 하였다. 연인들끼리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며 할 수 있는 이 게임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김정훈이 이겼다. 그리고 난 게임은 봐주지 않아 라고 말하였다. 김진아는 다시 해보자고 하였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2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첫 게임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김정훈이 김진아 손을 오래 잡고 싶어서였을까? 벌주로 고진감래를 마시는 김진아에게 계속 대신 마셔주겠다고 말하던 김정훈은 술잔을 받아 김진아가 쓴맛을 모두 마시고 남긴 달콤한 콜라를 마셨다. 김정훈은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주사를 부리기 시작했다. 소개팅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갑자기 시가 생각났다고 그걸 들려주다니 이분 취한 것 같다. 김정훈의 시를 다 들은 김진아는 너무 좋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고 술도 깰 겸 빨리 나가자고 하였다. 네 번째, 여행지로 김정훈은 가평을 선택했다.
가평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김진아는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다. 김진아는 미안해서인지 혹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김정훈에게 팔짱을 끼었다. 아무래도 세 번째 연트로파크 만남 때에 술을 마시며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런데 김정훈은 좀 어색해했다. 술 기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집에 와서 술이 깨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다시 서먹해졌나 보다. 둘은 버스에 탔다. 창가 쪽으로 먼저 앉은 김정훈은 아차 싶었는지 김진아에게 어느 쪽으로 앉고 싶냐고 물어보았고 김진아에게 창가 쪽을 양보했다. 그리고 안전벨트까지 챙겨주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라고 김정훈은 말했다. 오늘은 90년대 감성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러 버스를 탄 것이라고 말했다. 90년대 낭만은 버스가 아니고 기차 아닌가. 그리고 직접 삶아온 달걀을 꺼냈다. 여행은 달걀이지 라고 말하며 말이다. 그리고 여행의 필수템인 귤과 사이다를 꺼냈다. 김정훈은 달걀을 까서 김진아와 사이좋게 반씩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사이다를 따서 주었다. 김진아가 오늘은 정말 하나에서 100까지 모두 다 해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아니 99까지만 해줄게. 나머지 하나는 너가 해. 라며 김진아에게 말도 안 되는 밀당을 시전하였다. 김정훈은 연애를 책이나 드라마로 배운 듯하다. 김진아는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라고 말했다. 사실 날씨는 좋아 보였다. 배도 부르고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아진 김진아에게 김정훈은 뜬금없이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래 라며 연애의 만첩방 이후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병만 멘트를 날렸다. 김정훈은 김진아를 이성이 아닌 친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김진아가 멋쩍어 웃기 시작하자 김정훈도 웃으며 가평 가면 나아지겠지 라고 말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김정훈은 노래를 틀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사랑과 우정 사이였다. 김정훈과 김진아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런데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라는 가사가 나오자 김진아는 무엇인가 기분이 쎄했는지 김정훈에게 가사 좀 보자고 했다. 김진아가 노래 가사에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김정훈은 노래 가사가 너무 좋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라는 노래 부분이 나오자 김진아의 얼굴은 조금씩 상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부분이 나오자 김정훈은 왠지 와 닿는다 라고 말했다. 이제 김진아는 조금은 심각하게 김정훈에게 노래 가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마도 김정훈이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다. 무슨 뜻이에요? 남사친이 있는데 남사친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김정훈은 지금 소위 말하는 썸인데 연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김진아는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이래서 나는 남사친을 안 만들어 라고 말했다. 아마도 당신하고 남사친, 여사친 하기는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김정훈은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 기분 아니겠냐 라고 말했다. 김진아는 난 남녀 사이는 칼같이 확실한 것이 좋다 라고 말했다. 사실 이날은 김정훈 김진아 커플이 100일의 연애 계약을 끝내는 날이다. 오늘 계속 만날지 아님 헤어질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김정훈은 이 노래를 틀었다. 노래의 가사가 오늘 같은 날 딱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었다. 노래 가사로 이 상황을 풀어본다면 김정우는 우리 만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사랑과 우정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이쯤에서 연애의 맛을 그만하고 싶어. 아님 파트너를 바꾸던가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면 좋지 않을까 였고 김진아는 난 오빠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지 친구로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가평 펜션에서 김진아는 오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며 말문을 열었다. 남자친구에게 절친들을 잘 소개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김정훈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인데 오빠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김정훈은 말이 없었고 김진아도 조용히 있었다.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던 김정훈은 김진아에게 아까 너가 며칠이냐고 물어보았잖아 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정훈은 우리가 9월 5일 날 만났으니까 계약연애로만 2달째이네 라고 하였다. 계약연애라고는 하지만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는 애인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우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너하고 있을 때가 가장 편한 것 같아 라고 김정훈은 말하였다. 김진아가 김정훈을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좋지만은 않았던 놀이동산 첫 만남에서도 실은 표정 하나 짓지 않았고 몇 번은 가보았을 조개구이집에서도 처음 와본 것처럼 말하며 운동화 선물까지 했다. 김정훈은 내 생각에는 계약연애가 끝나는 이때가 우리는 시작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친구들이 오면 남자친구라고 해 라고 말하였다. 누구 맘대로 김정훈 맘대로 김진아는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다. 김정훈은 다시 한번 남자친구라고 해 라고 말하며 그렇게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였다. 김진아는 마음이 풀리고 기분이 좋았는지 계속 웃었다. 김정훈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 너 남자친구야 라고 말하였다. 김진아는 후회하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았고 김정훈은 후회할 것 같으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지 라고 말하였다. 김진아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 소개할 거야 라고 했다. 계약연애에서 시작하여 2개월 동안 선만 타던 김정훈 김진아 커플은 이날 썸을 청산하고 연애를 시작하였다. 김정훈과 김진아는 2달간의 계약 연애를 끝내고 이날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김진아의 친구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음식을 장만하였다. 곧 김진아의 친구들 애란국죽이 도착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여친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김진아의 친구들은 음주용 캐리어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본 김정훈은 오늘도 얼마나 먹이려고 라고 말하며 긴장했다. 친구들이 와서 반가웠는지 김진아는 고기를 오빠가 다 태웠어 멋진 오빠지 라 말하였고 친구들은 이야 라고 말하며 호응해 주었다. 여자가 3명이 되니 김정훈 정신이 더 없어졌다. 김진아는 친구들도 소개할 겸 김정훈을 테이블에 앉게 했다. 연애 15분 만에 여친 친구들과 밥을 먹게 된 김정훈은 무척이나 어색해하고 뻘쭘해했다. 김정훈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어색해졌다. 혼자서 마시멜로를 굽던 김진아는 잘 들리는 혼잣말로 아까 오빠가 잘 구워줬는데 이라 말하였다. 김정우는 자리가 어색했는지 바로 일어나 머시멜로를 구웠다. 김진아는 친구들에게 실물 어때? 하며 다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친구는 얼굴이 진짜 작으시다 라고 말하였다. 김진아는 피부도 좋지 라 말하며 남친 자랑질을 하였다. 김정우는 구워진 마시멜로를 지나 친구들에게 주었다. 정말 맛있는지 지나 친구들 눈이 동그래졌다. 김정우는 이건 희생해서 구워야 되는데 얼굴을 같이 구워야 돼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김진아가 김정훈과 너무 달달해하자 친구들은 김진아를 째려보았다. 김진아 친구들은 그럼 한번 오픈해볼까? 라고 말하며 가져온 음주용 캐리어를 열었다. 와우, 나오는 술의 양과 종류가 어마어마해 보인다. 우선 가져온 숙취 해소용 음료를 마셨다. 술잔을 가져왔는데 요즘 20대들에게 핫한 용품이라고 한다. 술이 들어가자 술잔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술잔을 비웠는데 술을 모두 마신 사람의 자는 불이 꺼지지만 조금이라도 남은 사람의 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밑잔 방지용 소주잔인 것이었다. 김진아는 김정훈에게 친구들 이름은 모두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친구 한 명 이름을 말하며 김정훈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김정훈을 가리키며 이쪽은 내 남자친구야 라고 말하였다. 친구들은 언제부터 사귀기로 했냐고 물어보았고 왜 우리한테도 말을 해주지 않았냐며 섭섭해했다. 김정훈은 오늘부터 1일이고 조금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하였다. 김진아가 수줍은 표정을 하자 친구들은 수줍은 표정 좀 하지 말라고 김진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김정훈은 내란국죽의 국이 되었다.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라고 김정훈은 물어보았다. 김진아 친구들은 사실대로 말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실 첫 방송에서 언니한테 하는 것을 보고 나쁜 남자라 생각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언니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주위에서는 방송 보고 뭐라고 해요? 라고 김정훈에게 물어보았다. 김정훈은 친한 동생들이 진아랑 같이 술 먹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며 점점 김진아에게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친구도 새벽에 혼자 보다가 크게 웃었다고 말을 하였다. 김진아의 첫인상은 어떠했냐고 물어보자 김정훈은 귀여웠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보이시는지라고 되묻자 김정훈은 전 진아의 진중함을 봤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오늘 친구분들을 보니 우리 진아가 참 차분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말하였다. 연애 시작 1시간 40분 만에 김정훈과 김진아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었다. 김정훈은 집에서 만든 카드와 선물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늦은 시간이라 공항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한산하고 좋았다. 김진아가 새벽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기도 했고 이 시간대가 방송을 찍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공항에 도착한 김정훈은 케이크 가게를 둘러보고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것을 골랐다. 그리고 김진아에게 어디서 만나면 좋겠냐고 전화를 했다. 김진아가 중앙홀 쪽이 좋겠다고 하자 김정훈은 케이크를 들고 자리를 이동했다. 중앙홀에 도착한 김정훈은 가져온 케이크를 탁자 위에 세팅하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김진아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김정우는 급하게 촛불을 켰다. 케이크를 보고 놀라서 어쩐 일이세요? 라고 말한다. 김정우는 우선 불을 끄라고 말했고, 김진아는 저 혼자 꺼요? 라고 물었다. 이들은 사이좋게 마주보며 불을 껐다. 입냄새는 안 났어야 하는데 말이다. 김진아는 오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말하며 웃는다. 김정우는 김진아에게 케이크를 자르라고 말했고, 김진아가 같이 자르자고 하자 김정우는 괜히 민망했는지 어디를 잘라야 하나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정우는 나도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라고 말하며 쑥스러워했다. 괜찮아, 김진아는 많이 해보았을 거야 정우나. 너가 속고 있는 거야? 이들은 두 손을 잡고 사이좋게 케이크를 잘랐다. 이젠 손은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케이크 위에 있는 초를 보고 20일은 무슨 뜻이야? 라고 김진아가 물었다. 김정우는 가평에서 본 게 16일이었어.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사귄 지 21일이 지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하고 왔지. 라고 말했다. 김정우는 크리스마스를 챙겨줘야 하는데 그날 일본에 나가게 되어 미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려고 온 것이라 김진아에게 말하였고, 김진아는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정우는 가져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꺼내 김진아에게 주었다. 아직 풀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풀은 내년에야 마를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김정우는 너스레를 떨었다. 김진아는 오빠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했고, 김정우는 아니,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아마 속뜻은 너가 내 여자친구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김진아가 카드를 읽으려 하자 김정우는 여기서 읽게 라고 말하며 쑥스러워했다. 그리고 어색했는지 김진아의 시선을 피한다. 김정훈이 내용이 많이 허접할 거야 라고 말하자 일도 허접하지 않아요 라고 김진아가 말했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좀 웃겼죠. 내가 이런 걸 다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김정우는 만들다가 피식 웃기는 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가 풀리 내년에야 마르겠다고 말하자 김정우는 그건 마르지 않는 나의 마음이야 라고 말했다. 김진아는 오빠 많이 변했어요 라고 말하자 김정우는 첫 만남 때와는 많이 다르지 라고 말했다. 바람둥이거나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면 처음부터 여자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김정우는 캐리어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다. 너를 훈훈하게 해줄 온풍기야. 따뜻한 바람 맞고 싶을 때 써 라고 말했다. 김진아는 선배들한테 자랑해야지 라고 말하며 좋아했다. 두 번째 토끼 모자는 김정훈의 사심이 가득 찬 선물이다. 김진아에게 써보라 말하며 귀를 움직여 보라고 했다. 김진아는 혹시 근처에 회사 사람들이 있나 걱정이 됐는지 두리번거렸고 이내 모자를 썼다. 김정훈 좋아 죽는다. 역시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이다. 김진아는 얼굴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한다. 연기학원에 다니지는 않았나 모르겠다. 김정훈은 김진아 머리에 뭐가 묻었는지 조심스럽게 떼어내 준다. 호감 가는 사람이 머리를 만지면 상대는 가슴이 뛰게 되어 있다. 김정훈은 토끼모자 털이었네. 비듬인 줄 알았잖아. 라며 말하고 웃는다. 진아는 시계를 보더니 12시가 다 되었구만. 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런데 김정훈이 안내방송하는 거 한 번만 들려달라고 한다. 너무 듣고 싶다고 때까지 쓴다. 김진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 간단하게 말을 하였고, 김정훈은 스고이네 라고 말하며 좋아한다. 김진아는 행사할 때 한 번 와보라고 말했다. 김정훈은
행사 때 꼭 와서 남자친구는 있냐고 물어볼 것이라 하니 김진아가 환하게 웃는다. 복도에 선 김진아는 이젠 정말 가보아야 한다고 했고 김정우는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며 아쉬워한다. 김진아가 돌아서서 들어가려 하자 김정우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정은 자신도 방송 보고 알았지. 김진아가 돌아설 때 손을 잡았는지는 몰랐었다고 한다. 김진아를 보내기 싫었는지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가려 하던 김정우는 갑자기 김진아를 꼭 안는다. 이제는 정말 김진아를 여자친구라 생각하는 것 같다. 김정은의 미리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끝이 났다. 오늘은 김정은 집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다. 김정은은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 진공청소기도 돌리고 냄새나지 않게 방향제도 뿌렸을 것이다.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며 외모도 최종 점검한다. 누가 오는 것일까? 전화벨이 울리고 김진아에게 도착 전화가 왔다. 아, 오늘은 김진아가 방문하는 날인가 보다. 김진아는 짐을 한가득 가지고 김정은 집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혼자서 저 많은 짐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짐이 왜 이리 많고 무거워? 혹시 집 나온 것은 아니겠지? 라고 말하니 집 나왔어요. 라며 김진아가 장난기 있게 받아친다. 처음 와보는 남자의 집은 아니겠지만 김정은 집에는 처음이라 그런지 김진아는 들떠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남녀들이 같은 소파에 앉아있다 보니 어색함이 몰려왔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김진아는 어색했는지 옷은 어디에 둘까요? 라고 물으며 일어났고 김진아의 옷을 받아든 김정우는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옷을 걸쳐 놓았다. 최소한 옷걸이에 걸어서 놓아야 하는데 말이다. 김정은이 그냥 있기에는 뻘쭘했는지 집안 구경을 시켜준다. 안방에 들어간 성인 남녀는 침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김진아는 침대 앞에 있는 컴퓨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거 TV로 보던 그 컴퓨터 맞죠? 라고 말하니 이 컴퓨터로 게임하면 끝장나? 라고 40 넘은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옷방으로 들어가니 옷이 검정색, 회색, 흰색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 이렇게 색 있는 옷이 없어요? 라고 물으니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이 이렇대 라고 김정은이 말했다. 김진아가 어릴 때 사진은 없어요? 라고 묻는다. 아마 김정은의 어릴 적 모습이 보고 싶은가 보다. 김정은은 구석에 놓아둔 앨범을 꺼내 가져왔고 김진아는 앨범을 보며 싱글벙글이다. 김정은은 나는 어릴 때는 별로였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얼굴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괜찮다고 하니 입은 왕자명이 좀 있는 것 같다. 가까이 붙어서 앨범을 보니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 앨범 안에는 성적표가 있었는데 점수가 거의 100점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김정우는 공부를 못했을 때라고 한다. 공부를 못했을 때의 성적표를 보관하는 사람은 없다. 가장 잘했던 성적표였겠지 정우나. 성적표에는 용모가 단정하고 학습 태도가 바람직하여 성적이 우수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적지 않는데 어릴 때 무척이나 이기적인 아이였나 보다. 김진아는 10년회 때문에 가져온 물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방을 가져온 김진아는 오빠가 열어볼래요? 라고 말하였고 가방을 열던 김정우는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방에는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었다.
아니, 먹을 것이라기보다는 음식 재료들이 한가득 있었다. 팥죽 재료와 떡만둣국 재료를 본 김정우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 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진아가 조금만 가져온 거예요 라며 웃는다. 남자라면 한 대 맞지 않았을까? 김정우는 일감을 가져왔네 라고 말했다. 김진아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고 말하니 김정우는 좀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으라 했다. 연애의 맛 패널들은 옷방을 두고 왜 화장실에서 갈아입게 하냐고 말하였지만 옷방에는 카메라가 있다. 편안한 옷이라며 갈아입고 나온 것이 한복이었다. 너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것만 해 라고 말하며 김정우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웃는다. 김진아는 신년회라서 입었는데 이상해요 라고 되물었다. 김정우는 그냥 신기하다는 듯이 김진아를 쳐다본다. 팥죽에 들어갈 새알을 만드는데 처음 하는 솜씨는 아닌 것 같았다. 김진아는 능숙하게 새알을 만들어 가는데 김정우는 좀 헷갈려한다. 김진아는 새알심 알아요. 나이만큼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김정훈이 만들고 있던 새알을 반으로 나눈다. 음식 준비에 김정훈이 점점 힘들어한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고 김진아가 옆에서 다 들려요 라며 웃고 있다. 김진아가 만두를 이쁘게 빚고 있는데 옆에서 마트에 가면 다 파는데 라며 궁시렁거린다. 김진아는 오빠 이거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시무룩해한다. 김정우는 요리에는 재능이 없어 힘들다 라고 말하니 아니 정훈아 너는 연애에도 재능은 없어 보여 라고 김진아는 말할까 하다가 제가 만두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요 라고 말한다. 새알심을 다 만들고 물을 끓였다. 김정우는 세상 귀찮았는지 김진아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끓지도 않은 물에 5인분의 새알심을 모두 투척했다. 김진아는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어요 라고 말하며 째려본다. 조금 뒤 새알심이 맛있는 떡이 되어버렸다. 김정훈 친구들이 도착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진아가 꾸며놓은 장식을 보고 놀라며 오늘은 신년회가 아니고 집들이였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자가 오니 집안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한다. 원래는 누린내만 나는 집이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사전에 조사를 했는지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며 진아어로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각자 자기소개를 한다. 만병재는 현재 솔로이며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홍사역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역시 솔로이다. 김경우는 사업가이며 연애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경우는 이제까지 형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없잖아. 정확히 진아씨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묻는다. 김진아도 물끄러미 김정훈을 쳐다본다. 김정훈은 진지한 목소리로 가평에서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게 된 김진아야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병재가 형수님 되시는군요 라 말하며 호칭을 정리한다. 경훈이 실물이 너무 미인이세요 라고 말하며 칭찬하자 진아는 쑥스러운지 못 들은 척한다. 친구 3명은 김진아가 만든 팥죽을 보며 이것이 팥죽 맞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리고 경훈이 마치 똥 같다라고나 할까 라고 말하자 친구 3명은 숨 넘어갈 듯 웃기 시작한다. 김진아가 난감해하자 김정훈이 친구들을 무섭게 쳐다본다. 친구들이 웃다가 정색을 하고 조용히 한다.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김진아는 음식이 조금 짜죠 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혁이 많이 과장되게 완전 맛있는데 라고 말한다. 정훈이 만두가 맛있네 라며 칭찬하자 경훈도 더듬거리며 맛있네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혁이 주위 눈치를 보며 슬쩍 숟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저는 족발을 사왔어요 라고 말하며 탁자 위로 꺼내어 놓는다. 경훈과 병재도 피자를 꺼낸다. 진아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이 없었나 보다. 사혁은 피자를 보세요 라고 말한다. 올리브를 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든 특별 주문 제작한 피자이다. 두 번째 피자에는 뽀뽀라고 적혀 있다. 가져온 상자에는 커플티가 있었다. 김정훈의 취향을 맞춘 듯 김진아의 얼굴이 커다랗게 찍혀 있다. 사혁이 이거 입고 사진을 찍어야 해요라고 말하자 진아는 저도 입고 올게요 라고 말한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커플을 보며 뽀뽀해를 외쳐댄다. 둘이 사라지자 사혁은 정훈이 형이 좋아할 만하네 라고 말한다. 경훈도 외모도 그렇고 특히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형의 모난 부분을 잘 맞추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친구들은 정훈이 형이 뭐가 나긴 많이 났지 라고 말하며 맞장구를 친다. 커플티를 입고 온 정훈은 입고 다닐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친구들은 입고 나가서 데이트해야죠 라고 말한다. 경훈은 방송을 떠나서 형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 봐서 너무 좋다 라고 말한다. 사혁도 형이 술을 2병 마셔야 나오는 표정이 나오잖아. 그것을 보고 형이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경훈은 걸크러쉬까지는 아닌데 나는 멋있는 거나 배울 게 있거나 혹은 재미있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다 갖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할 때 목소리 들어봤어. 장난 아니야 라고 칭찬한다. 평소에는 또 애교도 많아 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진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 김정훈은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랬지 김진아를 많이 좋아하고 있나 보다. 사혁은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경훈도 요새 형의 눈이 반짝거려서 좋아 라고 말한다. 진아도 옷을 갈아입고 왔다.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난리이다. 진아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라며 쑥스러워한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눈치다. 오늘 최소한 뽀뽀는 하겠구나라고 상상한 것 같다. 김정훈은 김진아의 두 팔을 슬쩍 안으며 시키지도 않은 스킨십을 한다. 김진아는 김정훈의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김진아는 김정훈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친구들은 이렇게 신혼집에 오면 손병호 게임을 해야 한다고 한다. 병재가 첫 만남에서 놀이공원 간 사람 접어 라고 말한다. 김정훈이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타켓이잖아 라며 말하자 병재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경훈이 나는 정력증진제를 먹고 있다 라고 질문을 날리자 김진아는 저 오빠 미쳤나봐 라고 말하며 경훈을 쳐다본다. 옆에 있는 정훈이 실성한 듯이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 피자로 경훈을 때리려고 한다. 정훈이 억울한 듯이 그게 뭔데 장어꼴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경훈은 그런 거나 마카라던지 라고 말한다. 마카가 뭐야? 라고 정훈이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지금 먹고 있는 거 라고 말한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한다. 진아도 고개를 숙인 채 죽을 듯이 웃어댄다. 김정훈과 김진아는 오늘 놀이동산에 왔다.
날씨가 영하 15도라서 추운 편인데 진아는 자켓 하나만 걸치고 나온 듯하다. 김정우는 빨간색 패딩을 입고 나왔다. 김진아가 추워 보였는지 정우는 차문을 열고 옷을 하나 꺼내온다. 김정우는 오다가 추웠어 라고 말하며 옷을 진아에게 입혀주었다. 김진아는 아 진짜 우리 진짜 많이 튀겠다 라고 말했다. 빨간색 패딩을 선남선녀가 입었으니 눈에 많이는 띌 것 같다. 사실 이 옷은 정훈이 오늘 데이트를 앞두고 옷가게에 가서 일부러 커플옷으로 사온 것이다. 김진아는 오다 주었어 그 말 언제적 유행어예요. 처음 들어봐요. 라고 말을 했고 김정훈은 꼭 해보고 싶은 말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김정훈이 김진아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오늘은 5단의 커플티 그리고 밖에 커플 패딩을 입고 발에는 커플 운동화까지 신었다. 김진아는 좀 전에 입은 자켓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좋아한다. 김정훈이 패딩에 지퍼를 잠궈 준다. 자기밖에 모르던 정훈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둘이 연인처럼 보인다. 김정훈은 진아에게 목도리까지 해준다. 진아가 어디서 난 거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라고 물으며 이거 오빠 거예요? 라고 다시 묻는다. 김정훈은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놀이동산에 들어간 정훈은 저번 롯데월드에서처럼 혼자 걷지 않고 김진아와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을 찾는다. 두 사람은 이젠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 놀이공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은 김정훈과 김진아는 놀이기를 타러 간다. 진아가 놀이기구를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는 작은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다. 애기들과 엄마들만 타는 것으로 보아 위험하거나 무서워 보이지는 않았다. 정훈은 이거 나름 무서운 것 아냐 라며 걱정을 한다. 그리고 진아가 무서워하자 손을 꼭 잡아준다. 그리고 머리에 뭐가 묻었는지 조심스럽게 떼어준다. 너무 다정스럽게 보인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쉽지 않은데 처음 만났었던 놀이동산을 생각한다면 김정훈은 너무도 다정스럽게 변했다. 자기만 챙기던 김정훈이 이젠 김진아를 먼저 챙긴다. 한 쌍이 떡볶이가 공원을 휘젓고 다닌다. 김진아가 판다를 보러 가자고 한다. 판다를 본 김정훈은 팬더가 게으르고 욕심이 많게 생겼다. 꼭 나 집에 있을 때와 비슷하다. 라고 말한다. 진아는 우리 안에 어른 판다는 한 마리씩만 있어요. 아기 판다는 같이 놀 수 있는데 말이죠. 라고 말한다. 어른 판다를 같이 있게 하면 싸운대요. 몰랐죠? 싸운다는 거? 김정훈은 그래서 이름이 팬다잖아. 팬다. 라며 아그개그를 날린다. 진아는 오빠는 원래 집에 사람들을 초대 잘 안 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다. 김정훈은 나는 서로의 영역은 지켜주었으면 좋겠고 나 역시 그런 편이야. 라고 말한다. 그럼 나는 이라고 김진아가 물어본다. 김정훈은 너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 라고 말한다. 김정훈이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공원을 걸어가는데 김정훈이 다급하게 잠깐 하고 무릎을 꿇더니 이 칠푸나 하며 신발끈을 고쳐준다. 김정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부끄러워하는 김진아를 데리고 눈썰 매장에 왔는데 두 사람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다. 하기야 지금은 손만 잡고 있어도 가슴이 많이 뛰겠지. 김진아가 가방 놓을 곳을 찾지 못하자 가방을 달라고 하더니 대신 어깨에 맨다. 우리 정훈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밤이 되자 놀이동산은 조명으로 인해 더욱 화려해지고 이뻐졌다.
김진아가 잠깐만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라며 자리를 일어난다. 김정훈은 이젠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쌩하고 가버리네. 라며 섭섭해한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섭섭한 것도 늘어나나 보다. 멀어지는 김진아를 보며 화장실이 멀지는 않을지 김정훈이 걱정을 한다. 화장실에 간다는 김진아는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김진아의 친구가 가져다 놓은 케이크와 이벤트 물건들이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어떤 이벤트를 해주려나?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김진아는 전화로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한다. 그리고 이벤트 준비를 한다. 자기 자신을 닮은 인형을 벤치에 가져다 놓는다. 이 시간 김정훈은 서서히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셀카를 보며 외모를 체크한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진아에게 전화가 온다. 밑으로 와줄래요? 김정훈은 내려가면서 김진아를 찾으려 쭉 앞으로 걸어가다가 진아가 벤치에 가져다 놓은 인형을 지나친다. 이때 정훈에게 오빠 어디 가요? 라는 진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정훈이 그냥 지나치자 블루투스를 통해 진아가 이야기한 것이었다. 김정훈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김진아는 답답했는지 나는 인형이라 오빠가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말을 해준다. 김정훈은 이 상황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며 당황해한다. 그리고 인형을 보며 도대체 이건 뭐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빨리 나와.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며 진아를 찾는다. 김진아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벤치에 앉아 좀 기다리라고 한다. 그리고 벤치 뒤에서 케이크를 가지고 나오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여전히 김정훈은 사태 파악 중이다. 진아는 생일 때 오빠가 일한다고 해서 일은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을 하며 다정하게 초를 같이 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김정훈이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이 커플은 중요한 날을 같이 보낸 적이 없다.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못 보냈는데 생일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 혹시 방송용 커플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김정훈은 화장실에 가서 너무 안 오길래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걱정했다고 말을 하며 웃는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 찾았어야지 정훈아. 김진아는 이벤트를 위해 한 달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실로 직접 만든 커플 반지를 보여준다. 실이 끊어지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반지라고 한다. 김진아가 자연스럽게 실반지가 끊어지는 날 소원이 이루어져요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 김진아가 의미 있는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자 김정훈은 모든 것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 라고 말을 한다. 김진아는 내년에는 더 잘 챙겨줄게요 라며 하며 웃는다. 그리고 케이크를 내려놔 보라고 하고 정훈에게 오빠 왜 하루 종일 어리둥절해요 라며 웃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선물을 준다. 오빠 나를 따라 해봐요. 이렇게 팔을 내밀어봐요. 그리고 더 크게 내밀어봐요. 아니 더 크게 라고 말하더니 김정훈 품으로 쏙 들어가 푹 안긴다. 김정훈은 좋아서 죽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내가 보아도 너무 이뻐 보인다. 연인의 맛에서 보았던 많은 이벤트 중에 김진아의 러브홀릭 이벤트가 최고로 기억될 듯하다. 김정훈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하자 진아는 김정훈 품으로 다시 한번 푹 안긴다. 김정훈이 자기가 해놓고 쑥스러워하네 라고 말을 하자 김진아는 놔줄래요 라고 말했다. 정훈이 진아를 놔주자 진아는 놀란다고 진짜로 놓냐고 말한다. 놀이동산의 마지막 이벤트가 시작된다. 현황판에는 키스를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화면은 키스마크로 차 있다.
김정우는 진아를 뒤에서 안는다. 백허그를 하며 오늘 정말 고마워 라고 귓가에 속삭인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이다. 정훈의 품에 안겨있는 진아는 춤을 추는데 너무 귀엽게 춘다. 아무리 보아도 이 처자 연애를 꽤 해본 베테랑 같다. 남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인쇄기에 프린트물처럼 너무 잘 찍어낸다. 이날 혹자는 둘이 키스 정도는 했을 거라 한다. 오늘도 약속 장소에는 김정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커플티에 커플 패딩을 입고 커플 운동화를 신고 있으며 손에는 커플 반지를 끼고 있다. 김진아는 나올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나온다. 매일 만날 때마다 김정훈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가 보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커플템도 한두 번이지 매일 입으면 보는 사람이 질리지 않을까? 김진아는 왜 오늘도 빨강이야 오빠 라고 말하며 웃는다. 김정훈은 너는 왜 커플템을 안 하고 왔냐는 듯 김진아를 쳐다본다. 그리고 나만 입고 나온 거야 지금. 내 안에는 지금 너가 있는데 라고 말한다. 김정훈은 김진아가 커플옷을 입지 않고 온 것이 많이 섭섭한가 보다. 손을 잡고 걸어가던 김정훈이 근데 커플링도 안 하고 온 거야 라고 말하며 김진아를 쳐다본다. 김진아는 안 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라며 물으니 김정훈이 만져보면 알지 라고 대답한다. 주머니 속에서 김진아 손을 많이도 조물락거렸나 보다. 커플 반지까지 안 하고 왔다고 하니 김정훈 얼굴이 뾰로뚱해진다. 김진아는 정훈의 얼굴을 보고 귀여워 하며 어린아이 보듯 달랜다. 이 커플 전세가 역전된 것 같아 보인다. 정훈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 길을 걷던 김진아가 여기 있네 라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 데이트 장소도 김진아가 선택했나 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정훈이 여기 뭐하는 곳이야? 혹시 다이어리 만드는 곳이니? 라고 묻는다. 김진아는 60 다이어리 만드는 곳이에요. 60 다이어리 알아요? 라고 김정훈에게 묻는다. 김진아는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말한다. 김진아가 커플 다이어리 꾸며서 갖고 나오라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김정훈에게 묻는다. 김정훈은 나는 다 하는데 내가 안 했지 라고 말하며 김진아를 쳐다본다. 김정훈은 오늘 커플티에 뭔가 꽂혔는지 갑자기 나는 커플티를 세탁할 때 뒤집어 빤다 라고 말을 하며 김진아를 쳐다본다. 김진아가 커플티를 안 입고 나오자 왜 그런지 궁금했나 보다. 김진아는 신년회 할 때 복분자가 묻었잖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엄마가 빨래를 강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옷이 많이 상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 김정훈은 복분자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고 나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둘은 다이어리에 제목을 적는다. 김정훈은 부끄럽지 않고 괜찮지 하며 김진아에게 묻는다. 처음 만난 날 급하게 사느라 이쁜 운동화를 고르지 못했어 라고 김정훈이 말하자 신발이 이뻐요. 너무 많이 신어서 이제는 신발이 좀 낡았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보면 오빠를 만나온 시간들이 떠올라 라고 김진아가 말했다. 김정훈은 짓궂게 웃으며 그럼 왜 오늘 안 신고 왔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첫 만남부터 해왔던 일들을 다이어리에 적어 내려간다. 한참 적어내려 나가는데 김정훈이 김진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김진아는 기각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조금씩 짜증이 나나 보다.
김정훈은 소원 반지는 항상 끼고 다녀야 하잖아. 근데 지금 너는 소원 반지가 없잖아. 라고 김진아에게 묻는다. 김진아가 자꾸 왜 그래요? 라고 말하니 왜 그러다니? 라며 김정훈이 받아친다. 그리고 많이 질척거리고 있는데 질척거리는 게 아니라 라며 말을 이어간다. 이거 그때하고 같은 팔찌인가? 라고 물으니 김진아는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라고 답한다. 이에 김정훈이 팔찌는 하고 반지는 안 했네. 라며 말한다. 찌질함과 질척함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폭탄을 던지듯 계속 묻는다. 300일은 언제야? 100일은 언제야? 내 친구 처음 만날 날은? 하며 묻는다. 내가 볼 때 김정훈은 오늘 화가 나거나 삐져서 김진아를 몰아붙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이 시즌1 마지막이고 시즌2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주년 기념일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돌려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정훈이 그럼 1주년 기념일은 언제야? 라고 물었을 때 김진아가 웃는 얼굴로 김정훈을 본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어리가 만들어졌고 시즌2에서도 이 커플을 보았으면 좋겠다.